청약을 계속 도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이제 강북뿐만이 아니라 강남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에 계속 도전을 해야 될까요? 하반기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지방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미분양, 미계약 물량,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 서울과 지방을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그냥 서울은 서울이고 지방은 지방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은 강남이고 강북은 강북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지금요,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한 3단지, 4단지 연속으로 강북 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무순위 청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서울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서울은 뭐였나요? 청약 불패 지역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거의 서울에서는 이 청약 미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서울에서요. 이 미계약 그리고 무순위 청약이 why?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두 가지 이슈를 추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아니면 대출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 대출이 막혀서였을까요? 저는요, 두 번째 이슈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요. 자, 서울에서는요. 청약으로 인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아직까지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약 열기가 감소했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청약 대기 수요는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요. 지금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서 지금 대출 때문에 돈을 구하지 못해서 미분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통적인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강남에서는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온 단지들이 지금 강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단지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진행한 대표적인 미계약 물량은 한화, 포레나 미아가 있었고요. 그 단지 중에서는 지금 2일, 오늘 녹화 날짜가 2일인데요. 지금 무순위 청약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꽤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지금 300가구였는데 이 중에서 42%나 아주 139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물량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자,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강북 지역이라는 특징 그리고 분양가가 높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뭐 강북이고 분양가가 높았어도 사실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아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대출이 막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영상을 조금 몇 번 찍어 드렸는데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그리고 칸타빌 수요 팰리스, 이게 다 강북, 수유동, 미아동에서 분양을 한 건데 이 세 개가 특징이 지금 강북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리고 분양가가 높았는데 공통적인 거는요, 분양가가 높았던 이유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청약 열기가 감소했다기보다는 지금 대출, 분양가 대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청약 열기가 또 감소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앞으로 하반기에 내가 서울에서 나는 지금 구축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신규 청약을 도전을 해야 될 텐데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반기에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이제 강북뿐만이 아니라 강남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곳들은 청약을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내가 청약 가점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도 서울에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만 강남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무조건 청약을 넣어라. 하지만 강북에서 만약에 내가 그 분양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렵고 내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데요. 지금 하반기에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슈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를 억지로 막 누르다 보니까 야, 시세 대비 분양가 저렴하게 분양해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순으로 막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된다고 하죠. 그게 어떤 달이에요? 이번 달입니다. 자, 이번 달에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고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엄청 많이 오를 텐데 그러면 80% 시세 대비 90%까지도 훨씬 더 많이 분양가가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오르면 나는 이 분양가를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중도금 대출을 정부에서 얼만큼 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댓글에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정부가 풀어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반기에 강남에서 알짜 분양 물량이 나올 거다.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계속 도전하는 게 맞다. 하지만 분양가를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DSR 규제라는 게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 마련이 어렵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이 많아야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도 높아질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현금 흐름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흐름 내가 얼마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은요, 서울과는 조금 다른 이슈로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방은요, 지금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미달, 청약 미달이 뭐 나오는 족족 미달일 정도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심각한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 심각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꼭 살펴보셔야 돼요. 지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내가 미분양 물량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 같다. 특히 어느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 지방에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6월 달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주정심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규제를 풀지 말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대구,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고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물을게요. 자, 만약에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는 대구 지역에 미분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풀어서 비규제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집을 사시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작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작년에는요, 비규제 지역이어도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무작정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조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청약 전략을 짜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울과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따로 봐야 한다.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지역에 규제가 풀리더라도 신중하게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물량이 아직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된다. 작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방은 지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은 다만 내 집 마련 수요는 아직 있다. 청약 열기가 꺼지지는 않았고 만약에 강남 지역이나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청약을 계속해라. 다만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도금, 잔금 대출을 내가 은행에 가서 얼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입주할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5%, 막 7%,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서울에서도 내 집 마련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자금 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돈 마련하고 대출이자 갚을 수 있는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다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지방이고 서울은 서울이다. 다만 서울 중에서도 강북과 강남은 다르다. 분양가가 앞으로 오를 거다. 내가 잔금 대출, 그리고 이 대출 이자, 이런 자금 마련을 충분히 계획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작년, 재작년과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주 열기가 뜨거웠던 이 청약 시장에서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개별 단지나 내가 어떻게 대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다 개별 단지 그리고 상황별로 다 다르잖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영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